이번 사연은 차별로 남편을 키운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길래 말 같지 않은 소리 말라고 소리 지르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 둘 다 30대 중반이고 아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여행 비용을 저희 보고 내라는 시어머니에게 막말하고 시댁과 연 끊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나섰어요. 결혼한 지는 4년 되었는데 아이는 이제 막 돌이 지났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좀 늦게 낳았어요. 육아휴직 10개월 하고 얼마 전에 복직했습니다. 친정과 가까이 살고 있어서 저희 엄마가 육아에 도움을 주세요. 저희는 친정에 월 30만 원 정도 드립니다. 정해놓고 드리는 용돈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빌미 삼아 드리는 거죠. 저희 엄마는 됐다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만큼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저희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억지로 이 정도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외식을 하면 저희 아빠가 식대를 거의 계산하시고 엄마가 가끔 육아용품이나 아이 장난감을 사오세요. 그럼 저희가 부모님께 드린 돈보다 저희 엄마가 저희를 위해 쓰는 돈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지만 자라온 환경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놀라기도 많이 놀랐어요.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약간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차남이에요. 위로 형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은 장남이라서 신우는 막내딸이라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참 많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도 아주버님과 신우를 애지중지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다른 자식들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저희 남편에게는 따뜻한 말 한번 하지 않고 잘못하면 혼내기만 하셨대요. 남편은 대학생이 된 후부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와 용돈을 직접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는 않았대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남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신우는 대학 등록금과 용돈을 전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걸까? 아버님이 밖에서 낳은 자식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며 살았습니다. 집은 서울인데 회사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독립을 한 것도 있지만 남편은 독립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눈치가 너무 보였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살면서 통근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사가 멀었던 것도 아니었대요. 아주버님은 좀 일찍 결혼했어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아주버님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님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금도 주시고 살림살이도 전부 해주셨대요. 형님 친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집 올 때 몸만 온 형님이지만 시어머니는 형님도 참 애지중지했어요. 신우는 2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신우 결혼할 때 시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시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저희만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결혼한 것이죠. 시어머니는 처음 배웠을 때 저희 결혼에 아무런 지원도 해줄 수 없다고 딱 선을 그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직장도 좋고 연봉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작을 좀 넉넉지 않게 해도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결혼할 때 얼만큼 지원을 해주셨는지를 듣게 되었고, 신우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으로부터 얼만큼 지원을 받았는지를 듣게 되니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초면부터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으니 말이죠.
남편은 독립해서 살게 된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적이 많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주버님에게는 돈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미혼으로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는 돈 얘기를 쉽게 잘 하셨다네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 해요. 남편은 미혼이었고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태줄 생각이었으면 돈 얘기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면 혼자 살면서 돈을 많이 모아야 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편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600만 원 이상 보낸 것 같다고 해요. 남편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억척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이라 학자금 대출 같은 것은 받지 않았대요. 하지만 저랑 결혼할 때 남편은 모은 돈이 저보다 좀 적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정 부모님은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남편은 거절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이 저보다 적은 데다가 자기 부모님은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처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냐 하더군요. 저는 살면서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미워서라도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안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희 아이를 돌봐주시면서 돈을 안 받을 테니 당신에게 돈 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른 대출 갚으라고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뜻이 너무 완강해서 돈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드렸던 거예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해요. 시댁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지만 친정에는 틈만 나면 가려고 해요. 친정에 무슨 일 있으면 남편은 발벗고 나서고요. 남편은 저에게 창피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결혼할 때 지원해 준 것도 없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이를 위해 뭔가를 사준 것도 거의 없다는 것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괜히 미안하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주버님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전세금을 해준 것뿐만 아니라 차도 한 대 뽑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슬슬 지치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만나면 저도 괜히 눈치가 보이더군요. 남편이 눈치를 보니 저도 따라하게 된 것이겠죠. 남편 형제들 다 같이 모이면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에게는 걱정하는 말, 따뜻한 말을 건넸지만 저희에게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시댁이 이러는 것을 저는 정말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셋 다 어머님이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둘째만 미워하시는지 따지고 보면 미워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 남편에게만 무관심하고 다른 자식들에게 주는 것을 저희 남편에게 안 주는 거죠. 남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아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무시를 당하게 되더군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한다던가 다과상을 차린다던가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저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형님과 신우도 하긴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곤 했어요. 제가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시어머니의 의도를 모를 수가 있겠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부모님은 병원에 오셔서 20만 원을 주고 가셨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정부모님과 남동생이 육아용품, 아이 장난감 등을 다 사줬어요. 남편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에게 가끔 창피하다, 미안하다 합니다. 이런 남편이 저는 참 안쓰러웠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는 참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코로나 시국이 끝나서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여행 경비는 저희에게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저는 우리가 왜? 곧바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네 가족과 신우네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아주버님이 시부모님의 해외여행 경비를 냈다고 하시면서 저희 남편을 보면서 너도 아들이니 이번에는 네가 내라 이러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저희 경제적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돈을 못 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형편이 이러니 이해해달라는 얘기였죠. 시어머니가 이 말씀만 안 하셨더라도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는 아들 아니야? 형이 하는 거 보면서 넌 어쩜 그러니? 이 말씀을 하는데
남편 얼굴이 새빨개지고 볼살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내 남편은 대학 때부터 스스로 돈 벌고 살아온 사람이고 아주버님과 신우는 지원받을 거 다 받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은 자식이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따지고 어떻게 사냐고 묻더군요. 남편이 불쌍해서 따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해준 것이 없고 처가에서는 받은 것이 많아 저에게 미안해하는 남편이 불쌍해서 제가 못 참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소리를 지르며 말하게 되더군요. 지금까지 어머님은 우리에게 걱정하는 말씀이나 따뜻한 말씀 한 번 한 적 있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는 거냐더군요. 아주버님과 아가씨에게는 잘만 하는 걸 왜 우리에게는 못하시냐 했죠. 남편은 자랄 때도 어머님의 따뜻한 말 한 번 못 듣고 자란 아들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 지원도 한 푼 못 받은 아들이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주버님이나 아가씨에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참 대단하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대단한 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한 자식을 찍어놓고 미워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으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습니다. 내가 빚을 내서라도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수 있지만 남편이 나랑 친정부모님한테 미안해할 것 같아서 못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여기 왔다 가면 상처만 받으니 앞으로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필요한 일 있으면 아주버님과 아가씨에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남편과 집에 오는데 남편은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나 이제 여기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울먹거렸습니다. 제가 울면 남편이 터질 것 같아서 억지로 참고 집에 왔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길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좀 우울해하는 것 같더니 예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시댁에 미련을 버리고 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겠죠. 시댁은 없다 생각하려고요. 가족들 앞에서는 작아지는 남편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는데 잘 됐죠 뭐. 이런 차별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말이죠. 스니님이 결단을 잘 내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차별 때문에 참 벌어진 일이네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차별을 받고 자랐는데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한 거죠. 근데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부모님이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쓰니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이 남편은 뭐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한테 뭐 별다른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방관자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학도 이 남편 혼자 힘으로 다 대학 학비를 내고 그리고 자기 용돈까지 다 벌어서 쓰고 그러니까 20살이 된 이후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손 벌린 적이 없다는 거죠.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장학금도 받고 그래가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한 돈이랑 해갖고 장학금이 이제 뭐 전액 장학금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도 장학금이 뭐 반액 장학금이라고만 해도 뭐 한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한 500만 원 할 텐데 그죠? 세대 그랬을 거예요. 뭐 저 때야 그거보다 훨씬 더 쌌겠지만 근데 그런 등록금을 내면서 그러면서 자기 용돈까지 벌어서 쓰고 그러니까 뭐 반액 장학금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250 그거를 자기가 내고 그죠?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그리고 자기가 자기 용돈은 벌어서 쓰고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그러면 뭐 연애, 캠퍼스의 낭만 이런 거 없던 사람이죠. 그냥 남들 노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자기는 알바를 갔던 그런 학생이었을 거예요. 아유, 안타깝네요.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잖아요. 대학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좀 안쓰러워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러는 데다가 여기 시부모님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특히 그렇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 이제 이 집 이 며느리로 들어가서 이 쓰니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나 아가씨한테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나 신우한테는 그 뭐, 야, 니네 뭐 그때 그런 거 어떻게 했니? 너 이런 거, 너 그거 어떡하니?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너네 어떡할 거니? 뭐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해준다거나 함께 고민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는 거의 뭐 눈길 한 번 주지 않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는 게 이 부모들은 진짜로 모를 수도 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겠죠. 모르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요? 그리고 모르고 살았다고 치자. 그럼 누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랑 신우라는 사람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 오빠한테 왜 그래? 신우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엄마, 쟤한테 좀 그러지 마요. 왜 내 동생한테 그래? 그렇게 아주버님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을 하긴 했겠죠. 근데 엄마한테 씨알도 안 먹힌 거겠지. 엄마는 그러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인 거예요. 상처를 받고 자랐고 지금까지도 상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형인 거야. 그리고 이것도 결혼할 때 결혼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이 아주버님한테는 차도 사주고 전세금도 해주고, 그리고 신우한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해준 거가 있기는 있더라. 근데 남편한테는 전혀 뭐 결혼하기 전에 뭐 결혼 비용을 안 내줄 사람인 건 당연한 게, 대학 때조차도 뭐 학비도 안 내주고 아무런 지원도 안 해준 거야. 근데 남편이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부모한테 때가 되면 당당히 요구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저희 집에서만 하나요? 그걸 요구를 할 줄도 알아야 된대. 안 그러면 딴 형제들한테 다 간대. 그것도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 쉽나?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상. 그냥 그렇게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내가 하고 말지. 근데 그것도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이 됐든 간에 사회생활이 됐든 간에 내 가족한테든 간에 뭐 남들한테든 간에 내가 요구하는 거는, 요구해야 할 수 있는 거는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것도, 그것도 사회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혓바닥으로 왼쪽 눈을 한번 핥아보세요. 그럼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 드릴 테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해외여행 비용을 너네 보고 내라, 이제 쓰니님 부부한테 그랬다는 거죠. 해외여행 비용을 왜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그냥 곧바로 들었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 남편이 가엾잖아요. 차별받고 자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속상해. 그리고 친정에서 잘해주는데 그것도 늘 미안해, 오히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웃으면, 그러니까 그 친정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위한테 이런 걸 짠 하고 베풀었다. 그럼 그 친정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뭐야? 뭔가를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건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호의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푸는 거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나만 배려심이 이렇게 넘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안 그런 사람인가? 네.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는 아니고 해줬어.
그러면은 원하는 반응이 뭐냐고. 베풀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반응이.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나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거가 좋죠. 그걸 받으면서, 미안해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안 해주는데, 장인 장모한테 너무 미안하네. 이런 거 표정에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장인 장모님도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해주고도 그렇게 석연치 않은 깨름직한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말이 참 그랬대잖아요. 이 스니님한테 나 너한테 너무 창피해. 너무 미안해. 늘. 그러니까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지. 처가 눈치가 보이고 그 아내 눈치가 보이고. 왜?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내 와이프도, 내가 사랑하는 내 와이프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똑같이 차별을 받으니까. 우리 형수님은 애지중지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근데 왜 내 마누라는 애지중지하지 않아? 이걸 내 마누라가 느낄 텐데. 그럼 내가 미안해야 돼. 난 너무 미안한데. 뭐 이렇게 그 스니님 남편 되시는 분이 착하신 분이죠. 양심적인 분이고. 다만 조금 아쉬워요, 그런 게. 요구할 건 요구할 줄 알고, 화가 나면 화를 낼 줄도 알고. 물론 화가 난다고 늘 화를 내야 되는 건 아니죠. 화를 내야 될 때 상황 봐서 타이밍 맞춰서 그거를 조절할 줄 알면 누구나 다 사회성 갑이고 사회생활 다 잘하겠지. 그게 어렵죠. 이게 이론상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론상에만 있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조절해갖고 딱딱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센스라고 하는 거죠. 감각이라고 하는 거고. 늘 기분이 좋아. 근데 딱딱하게 말해야 될 땐 딱딱하게 딱 말할 줄 알고, 그리고 화를 어느 정도 내야 될 때는 화난 모습도 보여줄 줄 알고, 요구사항이 있을 땐 요구를 할 줄도 알고, 누가 요구를 했을 땐 그거를 뭐 될 수 있으면 다 받아들여 주지만 그 요구사항이 좀 내가 받아주기가 힘들다. 그럼 좋은 말로 거절할 줄도 알고, 그거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흔치는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조절이 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런 바람을,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의도치 않게 뻥을 깠네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어머니가 정말 열받게 한 말은 해외여행 비용을 내줘라 라고 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왜? 내가 왜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아니 코로나 전에는 네 형이 그렇게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너는 뭘 한 거 있니? 라는 거야.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그러는 엄마는 뭘 해준 게 있어요? 형은 대학 등록금도 받았죠. 나는 못 받았고요. 내 동생, 내 여동생도 엄마한테 대학 등록금 다 받아서 썼죠. 나는 못 받았었죠. 그리고 용돈도, 형이랑 여동생은 대학생활 내내 용돈도 받아 쓰고 취직하기 전까지가 되겠죠. 취직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받아서 쓰고, 나는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난 20살 때 이후로 내가 다 살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도 따뜻한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형과 여동생한테만 했네요. 근데 내가 형처럼 똑같이 엄마 아버지한테 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 스니님 남편 되시는 분이 나는 엄마 왜 안 해줬어? 나는 왜 형만 해주고 뭐 이러면서 징징거리듯이라도 그런 거를 좀 했었으면 시어머니도 그러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엄마란 사람이 그런 의식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얘한테 이만큼을 했으면 얘한테 똑같이 형평성을 위해서, 물론 이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더 해주고 싶은 애가 있고 좀 요 새끼는 안 해주고 싶어 막 그런 애도 있지 물론. 근데 그거를 알아서 생각을 해서 얘가 불만을 가질까봐, 얘가 부당하다고 생각할까봐, 얘는 사랑을 덜 받는다고 그런 자괴감을 느낄까봐, 그래서 그거를 형평성을 어느 정도는 맞추려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물론 이 새끼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은 새끼야. 내 새끼지만 저 새끼는 저건 그냥 확 시간만 나면 두들겨 패고 싶어 막 어느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또 얘는 늘 뭐 주고 싶고, 뭐 얘는 늘 예뻐만 하고 싶고, 그런 자식이 그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있겠죠. 네. 다 예쁜 자식들 낳아서 키우셨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약간의 차이는 요만큼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그쵸?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차이 났잖아, 이 부모님은. 근데 자기가 그런 차이를 두고 살았는지, 차별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알면서 부정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형은 그렇게 했는데 너네가 좀 이번엔 하면 안 되니?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니님이 난리가 난 거죠.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이 볼이 막 떨릴 정도로 막 분노에 차서, 얘 얼마나 불쌍해.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내가 승질을 내줬을 거야.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당사자가 이 방송을 안 보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저희 형제 집에 갔다가 제 조카가 좀 뚱뚱했어요. 근데 더 먹어라 그래. 그 형제 제 조카의 엄마 되는 사람이 자꾸 더 먹으라 그래. 그리고 안 먹는다 그래도 자꾸 뭘 먹여. 그리고 그래서 걔가 되게 뚱뚱했거든요. 막 그랬는데 다 먹고 나서 이제 어느 땐가는 또 감성이 또 달라진 거야, 그 엄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너 살 안 빼고 그러면서 너 이거 건강에도 안 좋고 너 어렸을 때 비만이 얼마나 뭐 이러면서 잔소리를 한다. 그래 놓고 또 끼니 때가 됐잖아. 그러면 애가 잘 먹는 게 예쁜 거야.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애를 또 먹인다. 그래 놓고 너 살찐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아. 지가 살찌워 놓고. 이거 정말 자식한테 몹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애가 혼란에 빠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당사자 엄마한테. 그랬더니 그 엄마란 사람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걸 어디다 대고 지적을 하냐고, 동생이란 새끼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떤 반응을 기대했냐면, 그때 어린 마음에, 저도 그때 대학을 아직 졸업 못한 20대 새파란 어린애였으니까 순진한 마음에 이런 반응을 기대했지. 그런 말을 제가 딱 던졌을 때 그 당사자 엄마라는 사람이 그랬나? 내가 그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먹는 거를 이렇게 애랑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딱 먹자 이렇게 정한다던가 이런 거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저는 이제 그런 대화를 하려고 대화를 건 거예요. 근데 그걸 심리전으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래갖고 욕만 진탕 먹고 그 집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네.
그거 일종의 참 애한테 몹쓸 짓 하는 엄마죠. 근데 엄마들이 그러더라고. 부정하고 싶어 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애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아이가 나아가는 거, 그런 걸 보고 싶어 하고, 그래 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됐다는 말은 절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적받고 싶지 않아요. 그게 사람 심리기는 하죠.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은 지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며,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그 지적을 받음으로써 나의 성향을 고치거나 나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아주 이득이 되는 일이다, 아니다, 이걸 따져서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적한 사람 그 지적을 그냥 딱 그거는 그냥 듣고 말자,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기가 막히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흔하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게 바로 또 나예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어머니도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스니님이 막 진짜 말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지랄을 떤 거지. 난리를 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내 남편이 20살 이후로 내 남편이 부모한테 돈 받은 적 있냐고.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신우는, 아가씨는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돈 다 내고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뭐 이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이 시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막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수혜자들이었던 아주버님이랑 신우는 옆에서 그걸 듣고 있었을 텐데 뭐 하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이 사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스니님이 그렇게 막 시어머니한테 막 난리를 치면 내 엄마한테 내 재수씨가 내 엄마한테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질러? 성질을 부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근데 사실 그렇잖아. 지들은 동생한테 미안해하고 오빠한테 미안해야 될 사람들 아니야? 그랬으면 엄마, 그러니까 좀 바른 말도 할 줄 알아야죠. 엄마, 그거는 근데 재수씨 말이 좀 맞는 것도 같아요, 엄마. 그건 제가 그냥 보내드릴게요. 얘한테는 얘기하지 마요. 야, 일단 너네 좀 화가 난 것 같으니까 너네 일단 집에 가 있어. 엉아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만나서 엉아랑 다시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 동생인 여동생이 언니 아유 그래요 언니야 알았어 뭐 이렇게 다독다독 해갖고 보낸다든가. 그런 다음에 어머니랑 뭐 얘기를 좀 해보고 둘의 사이를 좀 어떻게, 아니 아무리 이 쓰니님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자랐다고 해도 이제 와서 어머니가 그걸 싹 다 반성을 해. 그리고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너한테 잘할게, 미안했다 라고 해. 그러면 그 사과 안 받아줄 자식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너무너무 감정이 상하면 못 받아줄 수도 있어, 진짜로. 그 사과하는 모습이 더 미워 보일 수도 있어, 사람 심리가.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풀리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이 자식들, 다른 자식들은 뭐 하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자기 누릴 땐 누리고 그리고 또 할 때는 같이 하자, 뭐 이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못돼 보여. 그리고 이제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사연인 게, 그렇게 말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남편이 차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나 이거 여기 진짜 읽으면서 눈물 날 뻔했잖아. 옛날 생각나서. 그랬대요, 남편이. 나 이제 여기 안 온다 그러면서 울먹거렸대.
얼마나 부모한테 상처가 컸으면. 그래서 남편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갖고 자기도 울고 싶었대. 남편이 너무 가여워서. 사랑하는 내 아이 아빠가 어? 그렇게 상처를 계속 받아왔고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이제는 부모랑 안 보고 싶다 라는 말까지 했으니 그 속이 오죽했겠어 라는 생각에 아내로서 쓰니님이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울음이 엉엉 울고 싶었지만 남편이 또 우는 모습 보면 자기가 더 미쳐버릴 것 같아서 꾹 참고 왔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시댁이랑 발길을 끊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워낙 사람이 착하기만 하고 싫은 소리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 쓰니님이 결단 내려주지 않았으면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계속 자기 본가에 가고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쓰니님이 잘 결단을 내려주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자식들 보기 좀 부끄럽기도 하겠죠. 엄마, 우리 왜 친가에는 왜 안 가? 맨날 외할머니만 만나고? 이렇게 말하면 당황스럽겠죠. 뭐라고 할 말은 없어. 근데 또 이제 득실을 따져보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장단점을 따져보면 그 남편을 계속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자꾸 가서 엄마 아빠가 계속 그 차별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자식 차별하는 사람 할머니가 손주 차별 안 할 것 같아? 예쁜 자식의 자식은 그 손주는 더 예뻐하지. 얘는 좀 덜 예뻐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니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니 그냥 안 보고 살면서 내 자식한테 그냥 얼버무리든 뭘 어떻게 하든 그냥 할 말 없고 당황스럽고 그런 게 차라리 낫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장단점이 있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근데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 남편도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폭발은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더 크게 싸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이 내용을 사연자 입장에서 빙의돼서 너무 공감을 하면서 그런 건 아닌지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께서 뭐 사사건건 댓글에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댓글로 저랑 한번 싸우자고요. 전 싸우지 않아요. 저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싸움 난 거 말리기를 좋아하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얼굴에. 그쵸? 여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